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즉석밥 1.2kg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엿기름 150g.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생막걸리 한 병을 구해 오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수 막걸리 한 병을 가장 신선한 상태, 오늘 어제 출고된 거네요. 가능하면 좀 더 신선한 막걸리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효모를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으로 여기에 기포가 올라오고 탄산이 조금 있다 뜨면은 이 CO2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건 다 그 효모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거죠. 그리고 물을 300ml 준비했습니다. 이게 750ml고 300ml니까 한 1.1L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소독용 에탄올이어서 이 에탄올로 이렇게 보울을, 집에 있는 함지, 대야나 보울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텐 보울은 뭐 씻기 편하고 그래서 저희들 실습할 때 스텐 보울이나 이런 거 쓰고 있는데요. 소독은 이렇게 에탄올로 뿌려가지고 소독을 해줍니다. 제 손도 씻었습니다만은 손도 이렇게 소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즉석밥을 개봉을 해서 여기 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밥을 지어서 이제 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술을 빚기 위해서 밥을 지으라면은 또 밥을 안 해먹는 사람들도 계셔가지고 귀찮다 하실까 봐서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즉석밥을 보내드렸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같이 또 같은 재료로 술을 빚기 위해서 하고요. 즉석밥은 1인분이 대략 200g인데요. 이건 지금 300g이 돼서 좀 일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큰 밥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추억으로 덜어내고요. 이게 밥 알이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물 넣어서 여기에다가 헹궈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이거는 요즘은 즉석밥도 뭐 현미밥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그럽니다. 현미밥, 잡곡밥 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맵쌀에 흰 쌀밥이 아니다 하더라도 되고요. 집에서 예전에는 식은 밥이 좀 남으면 술을 빚기도 했죠. 요즘이야 뭐 핵가족 사회에서 식은 밥 나와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1인분, 2인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는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해놨는데, 준비를 해놓는데, 대가족 사회에서는 또 손님이 또 갑자기 안 오거나 적게 오면은 밥이 제법 남아요. 그래서 밥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요즘은 냉장고에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해서 먹지만, 여름날에는 이 밥이 금방 식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식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때는 이 남은 밥으로 술을 담았죠. 그래서 그 큰 집 같은 경우는, 그 대갓집 같은 경우는 누룩을 빻아서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보관해 놓았다가 식은 밥이 생기면 누룩이야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하니까 누룩하고 섞어서 술 빚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밥도 잘 안 해 먹으려고 하니까 식은 밥이 좀 잘 안 생긴 하는데, 식은 밥, 쉰밥으로 빚은 술이 있죠. 제주 올레길 여행하시는 분들은 올레길 그 길목에서 제주 할망들이, 제주 아주머니들이 그 쉰다리를 파는 걸 보셨습니다. 쉰다리.
쉰다리 술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쉰다리라고 하는데 제주의 쉰밥으로 빚은 술이 쉰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밥으로 집밥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집밥인데 이게 식어버리면 식은 밥이 되고 이게 조금 쉬려 그러면 쉰 밥이 되는 거죠. 제주도에 특히 여름날은 무덥고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 여름에 이제 특히 제주도는 쌀이 귀한 동네여서 보리밥 같은 경우는 더 잘 쉬죠. 더 잘 쉬어서 좀 쉬려 그러면 이 흐르는 물에 조금 헹궜다가 제주도 누룩 손바닥만 하거든요. 제주도 누룩 빻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발효를 시켜서 그걸 이제 바로 먹으면 또 배탈을 할지 모르니까 끓여서 먹으면 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쉰밥이나 식은 밥으로도 하는데 집에서 직접 고두밥 찌기가 어려우니까 고두밥은 제가 이번 4번의 강의 수업에서 고두밥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습할 때는 고두밥을 합니다. 고두밥은 만두 찌듯이 증기로 찌는 거죠. 그래서 고슬고슬한 밥이어서 지혜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약밥 있잖아요. 떡집에서 파는 약밥이나 대보름 때 찰밥 할 때 이렇게 쪄서 흔히 하죠. 만두 찌듯이 증기로 그렇게 하면은 쌀알들이 하나하나 힘있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반주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고 지금은 이 밥들은 조금 진 상태죠. 그렇긴 하지만 술이 안 되냐? 그러지 않고 술이 됩니다. 근데 쉽게 지금 술을 빚기 위해서 우리가 집밥으로 술 빚기를 도전합니다. 전기타올을 한번 닦아주면은 1차 소독이 되는 거죠. 하고 소독은 이 발효통 주걱도 소독을 한번 하고 이 주걱은 즉석밥을 걷어낼 때 쓸 겁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발효통이 4.4L짜리거든요. 투명한 페트병인데 이것은 이것도 에탄올로 소독을 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 이런 볼 집에서 가장 큰 반죽하거나 해서 이런 정도의 볼은 크기는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수업은 즉석 밥을 가지고 술을 빚는 건데요. 이 누룩을 재래시장에 가거나 전통시장에 가면 누룩을 살 수 있습니다. 쌀 가게에 가면 누룩을 빻지 않은 상태로 한 장짜리가 있어서 그 누룩을 쓸 수가 있는데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은 누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은 뉴욕에 갔더니 뉴욕 한인마트에는 누룩을 팔더라고요. 훨씬 더 그 한국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그 누룩 상품이 밀기울이나 여기 찹쌀가루나 이런 거 다 함께 넣어야 되더라고요.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대신에 우리나라 마트에는 누룩이 없어요. 아직 막걸리 빚는 게 이제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구나. 그래서 조만간 이런 강좌가 활성화되면은 누룩을 소분해서 마트에서 파는 그 유통 상인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당화제가 엿기름입니다. 이 엿기름은 식혜 만들 때 사용하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호떡 만드는 키트랄지 찹쌀가루, 곡물가루 파는데 엿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엿기름 150g 준비했고요. 막걸리는 750ml인데 가능한 생막걸리, 신선한 막걸리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술 빚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좀 빨리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g씩 4개니까 1.2kg인데 쌀로 친다면 이게 그렇게 질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00g 정도의 쌀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밥을 지으면은 쌀을 1kg를 가지고
밥을 지으면 2kg 정도 분량이 되고요. 2kg 분량은 1인분이 200g이어서 10인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쌀의 2배가 집밥 분량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고두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두밥은 맵쌀을 1kg를 찌면은 1.35kg 정도. 조금 물에 불리는 것을 게으리하면 1.3kg 정도. 그래서 130%에서 135%로 불어나는데, 집밥은 맵쌀로 하나에서 쌀과 물을 잡아서 술을 빚으면 그 밥을 지으면은 그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넣는 물의 양을 대체적으로 1대1 정도, 1대1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kg에 이 막걸리가 750ml에다가 300ml니까 이 즉석밥 1.2kg에 물은 1.05L를 넣게 됩니다. 한 1리터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밥을 다 이렇게 담았죠? 밥을 담아서 직접 먹어도 됩니다. 엿기름을 열어서 엿기름을 먼저 섞어주고요. 이 엿기름을 지금 제가 바로 섞잖아요. 식혜를 담을 때는 바로 섞지 않고 이걸 엿기름 물을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려둡니다. 불려두고 맑은 물을 이렇게 다시 걸러가지고 지게미를 걸러서 맑은 물만 쓰거든요. 그러면 식혜가 좀 맑게 됩니다. 그리고 식혜는 나중에 따로 거르는 작업이 없지만 막걸리는 이제 거르는 작업이 있으니까 제가 바로 엿기름을 넣습니다. 엿기름을 식혜처럼 엿기름 물만 넣게 되면 훨씬 더 맑은 술이 되고요. 좀 더 단순하지만 맛이 조금 더 순하면서 단술이 맛이 나는데, 제가 밀기울까지 들어가 있는 엿기름 전체를 부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맛이 조금 더 풍부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맛이 풍부한 쪽을 쫓아서 그냥 여러분한테 150g의 밀기울을 넣는 걸로 보내드리고요. 손 제가 소독도 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조금 팔을 걷어붙이고 해보겠습니다. 주걱에 있는 쌀을 이제 주걱은 대략 다 썼으니까 벗겨내고요. 벗겨내고 손으로 섞는데, 밥이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밥알이 묻어서 이걸 힘있게 반죽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 반죽을 하면은 그냥 떡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밥이 좀 진 상태입니다. 진 상태고,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곡물 엿기름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이 엿기름 냄새가 이제 발효 과정 속에서 계속 따라갈 텐데, 마지막에 발효가 다 끝나면 이 엿기름 냄새가 조금 더 옅어집니다. 옅어지고 이제 발효량이 좀 더 앞서고요. 그 다음에 그 막걸리를 한 병을 따서 잘 흔들어서, 흔들어져 있죠? 흔들어서 막걸리 한 병을 붓습니다.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이 막걸리가 이제 시원한데요, 차가운데요. 한 병을 이 지게미까지 다 해서 넣고요. 장수 막걸리 새로 나온 건데, 장수 막걸리에서 제가 협찬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동네 막걸리에서 산 건데, 여러분들도 동네 막걸리를 써보세요. 왜냐면 동네 막걸리는 금방 배달이 와가지고 그 효모가 가장 안정되게 살아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기포가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기포가 있습니다. 기포가 있는데 이건 효모가 살아있다는 표시기도 하죠. 그래서 막걸리를 부어서 전체로 잘 섞이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기포가, 이건 다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잘 이렇게 칠해지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섞일 수 있도록 칠해주는 거죠. 근데 양이 그렇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섞이는 것은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효모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주어서 할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손가락 정도 힘을 위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위에 넣고 다시 섞어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효모가 산소를 더 머금게 되는 거죠. 산소를 더 머금게 돼서 이 효모가 좀 더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손으로 치대줘서 이 엿기름이 이 술에 조금 더 녹아나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300ml의 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물을 다 넣기로 하겠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훨씬 더 이 기포가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포가 더 많이 생겨 있는 걸 보이시죠? 물도 저희들이 고두밥으로 숯을 빌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쌀이 이 누룩물을 머금게 하고, 누르면은 스펀지를 누른 것처럼 누른 물이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작업들을 치대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밥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이 물러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열심히 치대면 다 가루 돼 버릴 것 같고 죽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주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두밥을 집에서 쪄서 하게 될 때는 힘껏 눌러도 괜찮습니다. 저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정도고요. 효모가 있기 때문에 기포가 이렇게 있고 벌써 발효가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막걸리 통 밑에 있었던 앙금, 그 앙금의 양이 대체적으로 한 6분의 1 정도, 전체 그 술통에 들어있는 술 양의 한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게미가 거의 유실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쌀 한 가마니로 막걸리 6가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물이 6분의 5고 재료가 6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에 6분의 1 정도가 지게미로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6분의 5가 추가된 물입니다. 물에서 생성된 알코올이 이제 6도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생기는 기포방울도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그렇게 이제 좀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냄새도 향기도 좀 맡아보시면 밀집이죠. 밀집 향도 나고 지푸라기 향인 거죠. 그리고 달달한 식혜에서 따라 올라왔던 그 풋내, 그러니까 이게 엿기름인데, 엿기름이라는 것은 보리를 싹 틔운 것을 메가로, 한자로 보리 맥자에다가 싹 아자에서 메가가 되는 거고요. 메가로 만드는 게 맥주죠. 맥주는 보리 맥작이 되니까 보리술입니다. 그래서 보리술이라는 한자로 보리술을 한자로 쓰면 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헌을 보면 맥주가 등장합니다. 이재현 선생의 신문집에 보면은 맥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 나와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맥주가 있었나는데 그게 보리술인 거죠. 보리술인데 보리를 싹 틔우면은 이제 이 엿기름이 되는 거죠. 싹이, 뿌리가 먼저 나고 싹이 위에 올라오는 건데, 뿌리를 자르고 엿기름이 싹이 너무 많이 나게 하면은 안에 있는 효소들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소진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싹이 나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싹에 푸른 싹까지 나가지고 그게 재료로 분쇄돼서 들어오면은 이제 풋내가 나죠. 풀내가 나죠. 풀내가 나는데 곡물의 풀내 풋한 냄새는 즐길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 안에서
엿기름이 이 물속에서 잘 풀어지도록 해주는 거. 엿기름을 쓰는 이유는 엿기름 자체가 이 쌀을 이렇게 당화시킵니다. 당화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당화 효소,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같은 당화 효소가 들어있죠. 당화제만 있어가지고는 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효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효모는 여기에 막걸리에 들어있는,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효모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균 막걸리를 사다가 여기다 넣으면은 효모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살균은 효모가 살균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 가셔서 꼭 생막걸리, 그리고 유통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제, 그제, 오늘 배달되는 것은 더 좋고요. 막걸리들을 보면 매장에 술은 막걸리 늘 새롭게 막걸리를 넣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좀 얼마 안 남은 거고 뒤에 있는 것들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 배달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게 좋겠고요. 그 마트 같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우유나 음료 같은 거 보면은 직원들한테 그 홍보를 크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반드시 먼저 팔아라. 안 그러면 가게가 망하게 되는 거죠. 뭐 오늘 들어온 거 오늘 거만 팔면은 어제 그제는 늘 재고가 돼가지고 금방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또 제가 막걸리를 사는데 막걸리 동네 가게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 유통기한 짧은 거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대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제 막걸리 협회를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막걸리는 3, 4일 지난 것이 더 맛있다 그래요. 금방 오늘 배달하고 어제 배달한 거 맛이 없으니까 놔두고 3, 4일 지난 것을 다 그걸 드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술 좋아하는 분이 이 가게를 많이 드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양조장에서 간 나온 술들은 좀 단편입니다. 왜냐면 달면 좀 잘 팔린대요. 근데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효모가 당을 막 먹어대요. 그러면 이 안에서 탄산도 생기면서 단맛이 계속 줄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짧게는 10일 요즘은 이제 막걸리도 한 달, 기본이 한 달 유통기간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이나 된 거, 30일 가까이 된 술들은 단맛이 많이 빠져 있어서 아주 담백합니다. 담백한 술들을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좋아하죠. 달면은 많이 못 먹는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나 또 얘기하면서 가볍게 먹을 분들은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단 것을 좋아해가지고 단술을 찾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꾸 술이 달아지는데 뭐 꼭 술만 달아지는 게 아니라 음식도 많이 달아져요. 다른 외식하는 음식도 달다 보니까 막걸리도 따라 달아지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술이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저도 애주가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한 제가 10분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칠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몸소리 나게 칠하지는 마시고 집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술을 드시고 싶다면은 집에서 누구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밥하기 귀찮다고 밥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 한 그릇 조금 먹고 나머지는 밥 먹기 싫어졌다고 해서 술을 빚으시면 굳이 이렇게 즉석밥을 사지 않더라도 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이 통은 아까 전에 소독을 해 놓은 통이죠. 소독을 해 놓은 통이어서 이 통에다가 담을 텐데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는데 없는 분들은 요령껏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지 말고 국자 같은 걸 떠서 하시고요. 저는 깔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깔때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깔때기도 일단 에탄올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도 에탄올로 소독을 해서요. 전기 타월로 잘 닦고
이게 에탄올은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이 뭐냐? 술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은 약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산 건데 에탄올은 알코올 도수가 75도입니다. 여기에 물 타면은 희석시 소주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쓴 약을 넣어놨습니다. 못 먹게 하려고. 자,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심스럽게 손으로도 하고 큰 국자가 있으면 큰 국자로 하시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담고요. 담고 나서 볼을 기울여 가지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깔때기가 큰 깔때기가 있으면 담기가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잘 흘리지 않고, 여기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흘리지 않고 닿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잘 담고요. 깔때기에 묻어있는 것도 잘 밀어 넣고요. 분량이 이게 딱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 딱 됐습니다. 절반이 됐고요. 이게 떨어지면서 좀 옆에 튀겼는데 튀긴 부분들은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이제 담았잖아요. 담았으면 이 안쪽이 깨끗하게 닦여야 됩니다. 너무 튀기지 않도록. 옆에 벽면이 너무 뭐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고 이게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 효모가 생기면서 다른 오염균들을 효모가 물리치거든요. 근데 벽면에 뭔가 많이 묻어 있으면 거기가 오염이 되고 곰팡이도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어주더라도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줄 거거든요. 저어줄 때 막 요란하게 저어주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위아래 섞이도록 국자 같은 걸로 따서 이렇게 잘 저어주는 거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기포가 빠글빠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밥과 이 엿기름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통 속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포가 생겨 있잖아요. 이건 효모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상태고요. 효모가 당을 먹으면서 CO2를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 CO2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발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밥과 이 엿기름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약간의 죽처럼 생기는 된 죽 정도로 느껴지죠. 이제 발효가 뚜껑을 그냥 닫아서 두면은 여기서 기포가 올라가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사실 좀 비집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관찰을 하고 공기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은 랩으로, 집에 있는 랩으로 이렇게 싸서 한 겹 싸서 이렇게 씌우고요. 집에 있는 가는 고무줄이나 고무줄로 이렇게 막으면 이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것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 포크로 한 3개 정도 구멍을 뚫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름이면은 여기로 초파리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너무 많이 내줄 필요는 없고요. 바늘로 이렇게 몇 개 쑤셔서 이쑤시개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볍게 얹혀 주십시오. 그러면은 초파리가 들어가지 않고 CO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위아래로 저어주세요. 위아래로 저어줘서 밑에
밀기울이 위에 뜨고 쌀알이 밑에 가라앉고 쌀에서 부서진 가루들이 밑으로 이렇게 그 미세한 그 쌀에서 가루져 있는 것들이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수저나 국저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그것을 좀 식힌 다음에 위아래 저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해서 집안에 춥지 않고 너무 덥지도 않는 곳에 20도에서 25도 유지되는 곳에 놓아두는데 밑에다가 뭐 받침대 같은 게 있으면 좋죠. 나무 받침대나 이런 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놓아두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잡지책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은 밑에 찬 기운이 바로 올라오지가 않죠. 밑에는 차고 위에 공기는 조금 따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온도 차이가 있게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일한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술빚기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이 술이 그 시간 단위별로 어떻게 그 발효가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빚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